매일 밤 우리를 비추는 저 달이 사실은 매년 3.8cm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는 이웃 같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짐을 싸서 도망가는 우주적 도망자인 셈입니다. 600년 전만 해도 인류에게 달은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여신이자 신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호기심이 이 거대한 신화의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가 1609년 직접 깎은 렌즈로 달을 바라본 그 순간 인류의 낭만은 끝났고 차가운 과학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본 것은 빛나는 여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곰보 자국으로 가득한 낯선 땅이었죠. 그는 이 관측을 통해 달이 완벽한 천체가 아니라 지구와 다를 바 없는 거친 돌덩어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던 존재가 사실은 우리 집 앞마당의 흙바닥과 똑같은 성분일지도 모른다는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망원경으로 멀리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는 화가들과 교류하며 배운 원근법을 활용해 달의 얼룩이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그림자가 지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맥이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달의 입체감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신비라는 가면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수억 년의 풍파를 견딘 거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갈릴레오의 발견은 인류가 가졌던 가장 오래된 짝사랑의 환상을 깨버린 일입니다. 여신이 아닌 돌덩어리를 사랑해야 하는 과학자들의 고독한 여정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화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훨씬 더 경이로운 우주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와 저 멀리 떠 있는 달이 사실은 한 몸에서 태어난 비극적인 형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어떻게 단 4시간 만에 만들어졌는지 그 소름 돋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달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과연 그 우주적 교통사고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제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사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구와 달의 탄생은 로맨틱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잔혹하고 거대한 우주적 교통사고였습니다. 약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화성 크기만 한 거대한 행성 테이아가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가 폭발했고 두 행성은 마치 뜨거운 슬라임처럼 녹아내리며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이 잔해들이 모여 달이 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슈퍼컴퓨터가 계산해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거대한 파편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지금의 달 모양을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짧은 찰나에 인류의 밤을 책임지는 거대한 천체가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달에서 가져온 돌과 지구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두 존재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너무 격렬하게 충돌한 나머지 두 행성의 물질이 완전히 뒤섞여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달은 멀리서 온 손님이 아니라 지구의 살점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굳어버린 비극적인 형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철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달이 이렇게 우연하고 폭력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왜 유독 지구에 닮은 다른 행성들의 위성과 비교했을 때 이토록 기이할 정도로 크고 완벽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달이 가진 습성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이 이상한 천체의 실체. 달이 숨기고 있는 통계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들이 대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영원한 똘마니인 줄 알았던 달의 진짜 정체, 그 수상한 완벽함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만 200개가 넘습니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은 수십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위성 중에서 우리 지구의 달만큼 괴상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행성이 거대한 수박이라면 그 위성은 아주 작은 콩알 수준이어야 정상입니다. 행성의 중력이 위성을 붙잡으려면 체급 차이가 압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와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지구 크기의 무려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동업자 수준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지구와 달을 단순한 행성과 위성이 아니라 서로를 축으로 도는 이중행성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시작부터 통계적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개기일식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달이 태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가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가 막힌 수학적 우연 때문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400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은 달보다 정확히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기묘한 비례 덕분에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의 크기는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우주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이런 기하학적 우연이 겹치는 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류라는 관객을 위해 무대 조명을 세밀하게 조정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건 로또 1등에 수천 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희박한 일입니다. 달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오직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선을 띄우기 전까지 달의 뒷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달이 스스로 몸을 돌리는 속도와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를 귀신같이 맞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조석 고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마치 무대 위의 주연, 배우가 관객에게 절대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스텝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 달은 무엇을 숨기려고 이토록 기이한 움직임을 고집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달은 결코 평범한 자연위성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이며 통계적 오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 이상한 천체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달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면 혹은 이 자리에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문자 그대로 광란의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 조용한 관찰자가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팽이가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강력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이 밟고 있는 이 신비로운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은 시작은커녕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달이 멈춰 세운 지구의 광란, 그리고 그 덕분에 만들어진 기적 같은 24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달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달이 설계한 지구의 속도, 그 압도적인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리듬 사실. 이것은 달이 지구에 선사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당시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성격이 급한 광란의 팽이였습니다.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시간이 고작 6시간에서 7시간에 불과했죠. 해가 뜨자마자 지고 눈 깜짝할 새 밤이 찾아오는 정신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이 통제불능의 지구를 진정시킨 것이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의 바다를 중력으로 잡아당기며 조성력이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구가 빠르게 돌려고 하면 달이 붙잡고 있는 바닷물이 땅바닥과의 마찰을 일으키며 지구의 자전축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바다가 지구라는 거대한 바퀴를 뒤에서 잡아끄는 셈이죠. 이 미세한 마찰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면서 지구의 하루는 조금씩 늘어나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24시간이라는 평화로운 템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은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6시간마다 바뀌는 낮과 밤, 그리고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초강력. 태풍이 매일같이 몰아치는 행성에서 어떤 생명의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달은 자신의 몸을 깎아 지구의 속도를 늦춰준 고마운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친절한 브레이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멈춰 세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한 달은 매년 3.8cm씩 우리에게서 멀어지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오기 전 우리는 달의 진짜 얼굴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달은 단순히 빛나는 구체가 아니라 수많은 단서가 적힌 우주의 블랙박스니까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 도망가는 달의 생활을 포착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해시태그 다누리호가 어떻게 달의 비밀을 벗겨냈는지 그 정밀한 추격전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이제 한국의 눈으로 본 달의 진짜 모습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쏜 해시태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을 때 전 세계 과학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도 달에 갔다는 자부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누리호가 장착한 광시야 평광 카메라라는 아주 특별한 무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달 표면의 미세한 질감을 낱낱이 파헤치는 달 전용 특수 선글라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을 그저 고해상도 사진으로만 찍을 때 우리는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해 달의 피부가 어떤 성분인지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를 분석하는 차원이 다른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달 탐사가 달의 모양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다누리호는 달의 생활을 분석합니다. 평광 렌즈를 통해 바라본 달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햇빛이 달 표면의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에 부딪혀 튕겨나갈 때 그 빛의 방향을 분석하면 그곳에 티타늄이 얼마나 있는지, 철분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원격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정밀한 달 지도를 제작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의 입체감을 발견했다면 다누리호는 달의 화학적 명세서를 받아낸 셈이죠.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자면 이 기술은 단순한 기록용이 아닙니다. 나사 NASA가 추진하는 인류 최대의 달 복귀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착륙 지점을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할 때 먼지가 얼마나 날릴지, 지반이 얼마나 단단할지를 미리 알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탐사선이 모래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만든 데이터가 인류가 달에 다시 발을 내딛는 안전지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다누리호의 날카로운 눈이 포착한 것은 영광스러운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수억 년 동안 지구가 대신 맞아야 했던 우주 폭탄의 흔적들이 잔혹하게 새겨져 있었죠. 대기가 없어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은 이 거대한 흉터들은 사실 인류가 미래에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내야 할 비밀 통로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과연 달의 흉터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인류의 미래 기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 신비로운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의 표면을 보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흉터죠. 대기가 없는 달은 수억 년 동안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지구였다면 공기와의 마찰로 타버렸을 작은 돌덩어리조차 달에게는 치명적인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거대한 구덩이, 크레이터들은 사실 지구가 입어야 했던 피해를 달이 대신 감당하며 남긴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달은 말 그대로 지구의 방패이자 우주의 폭격 기록이 고스란히 적힌 블랙박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흉터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은 기묘한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함몰 지형 같지만 그 깊이를 측정해보니 수직으로 수십 미터가 넘게 뚫려있는 수직 동굴의 입구였죠. 이것은 수억 년 전 뜨거운 용암이 달의 지하를 흐르며 만들어낸 용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내린 흔적입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는 130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생지옥이지만 이 흉터 아래 숨겨진 지하 동굴은 놀랍게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천연 요새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볼까요? 인류가 달 표면에 기지를 짓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쏟아지는 방사능과 미세운석 폭탄을 맨몸으로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흉터 아래 숨겨진 동굴은 다릅니다. 두꺼운 암석층이 방사능을 막아주고 극한의 온도 변화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줄 완벽한 우주 아파트가 되어줄 겁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동굴에서 문명을 시작했듯 미래의 인류 역시 달의 흉터 속 동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흉터들은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약속하는 미래의 주소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 속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에서 가져온 가장 작은 기념품 하나가 서울의 웬만한 빌딩 한 채 가격보다 비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체 달에서 가져온 그 돌덩어리 한 조각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영수증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경제적 가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기념품을 꼽으라면 단연 달의 돌 월석입니다. 단순히 희귀해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돌 한 조각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인류가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목숨을 건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수치로 따져볼까요? 과거 아폴로 계획 당시 가져온 월석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일지당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약돌 크기의 월석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건 서울 중심가의 랜드마크 빌딩 한 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돌은 단순히 비싼 장식품이 아닙니다. 달의 월석은 지구의 과거와 우주의 탄생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사 NASA는 자신들이 보유한 월석 시료를 국가 최고의 자산으로 취급하며 이를 연구용으로 대여할 때조차 FBI가 동원되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만약 대여받은 월석 15지 중 단 0.1지라도 무게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인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월석을 훔치려던 이들이 FBI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이 영수증은 그만큼이나 무겁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달의 먼지 한 톨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달이 연구 대상을 넘어 인류의 생존 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의 흙 속에 숨겨진 무한한 에너지원과 물의 존재는 우리가 치른 이 비싼 영수증이 사실은 인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비싼 돌을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달에 짐을 풀고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불을 피우며 문명을 시작했듯 현대의 인류는 최첨단 기술을 들고 다시 달의 동굴로 돌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눈을 뜨게 될 인류의 첫 번째 아침, 그 위대한 정착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 지금 펼쳐집니다. 인류는 수만 년 전 거친 야생의 위협을 피해 동굴 속으로 숨어들며 문명의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는 횃불을 들고 다시 한번 동굴을 향한 위대한 회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지구가 아닌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갑고 거친 달의 지하세계입니다. 선사시대의 동굴이 인류의 첫 번째 요람이었다면 달의 용암 동굴은 인류가 우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을 잠시 방문하는 여행객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누리호가 전해준 정밀한 데이터와 월석이 증명한 자원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인류는 달의 흙에서 물을 뽑아내고 산소를 만들어낼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극한의 방사능과 온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암석 지붕 아래서 아이들은 지구라는 푸른 구슬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잠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정착 시나리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달에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술적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래왔듯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허물며 진화해왔습니다. 600년 전 갈릴레오가 깨트린 신화의 조각들이 오늘날 다누리호의 렌즈가 되었듯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무모한 꿈은 머지않아 인류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인류의 시간은 지구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떠있는 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이제 단순히 그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직접 발을 내딛고 살아갈 새로운 영토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아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류의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당신의 상상력과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